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기술 시장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매력적인 모순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 즉 AI라는 단어가 모든 산업의 블랙홀처럼 작용하고 있죠. 네, 완전히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중력의 중심에 서 있는 단 하나의 기업을 또보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엔비디아를 외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뻔한 독점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전 세계의 현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면서 네, 오히려 그 압도적인 성공이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빅테크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아주 기묘한 역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표면적인 숫자에만 매몰되면 절대 보이지 않는 그 구조적인 뒤틀림이 바로 엔비디아의 역설이죠. 그렇죠. 시장의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고 또 어디서 피를 흘리며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건 현재 경제 시스템의 민낯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통찰을 줄 겁니다. 일단 이 역설을 제대로 체감하려면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나 그 상식 밖의 숫자를 찍어내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마감된 엔비디아 4분기 회계연도 실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이 숫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일 분기 매출액이 무려 800억 달러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숫자네요. 전년 동기 대비 73%나 폭증했어요. 최근 4분기 중 최고 성장률이거든요. 네. 심지어 팩트셋 데이터를 보면 현재 분기에 대한 예상 성장률은 지난 2년 중 가장 큰 격자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다른 웬만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1년 내내 전 세계 공장을 돌리며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보다 네. 엔비디아가 딱 단일 분기 3개월 동안 번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진짜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네요. 자, 이건 한번 파헤쳐보죠. 이렇게 완벽하고 경이로운 실적을 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왜 그렇게 떫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런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엔비디아 주가가 5% 이상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만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수익률을 봐도 8% 미만이에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나 심지어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져 있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분기 매출 681억 달러짜리 성적표로 들고 왔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아니, 과거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적은 있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분위기가 다른 건가요? 과거 3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겪었던 변동성은 단순히 AI 지출 버블이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거품이다 이런 거였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위기감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구글이나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이 내놓는 AI 툴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아, 치명적인 위험이요? 네, 기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비즈니스 모델이 AI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필사의 공포가 자리 잡은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살벌한 공포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돈이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고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다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면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물리적인 현실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 구축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기업들로 돈이 몰리고 있죠. 정확합니다. 당장 AI 연산을 뒷받침할 메모리 칩이나 하드 드라이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같은 것도 엄청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 발전기까지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까요. 그 대목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청취자님, 예를 들어서 중장비를 만드는 캐터필러 같은 회사 주가가 올해만 30%나 상승했습니다. 화려한 빅테크들을 제치고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죠. 금광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을 번다더니 이제는 그 곡괭이 공장에 전기를 대주는 회사가 돈방석에 앉은 격이네요.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외의 인프라 기업들이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건 AI라는 가상의 지능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물리적이고 자원 집약적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프라 쪽에 막대한 돈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이 판을 깔아주는 빅테크 기업들은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날아오는데 당장 수익 모델은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자기네 사업마저 AI에 파괴될지 모른다는 공포감까지 겹치면서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는 17% 하락했고 아마존도 10%나 하락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회사들이 휘청이고 있어요.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어떤 사건이죠? 지난 주말에 시트린이라는 금융 블로그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게 미래에서 온 연구 메모를 가장해서 쓴 디스토피아적 AI 픽션이었습니다. 픽션이요? 그냥 소설이잖아요. 네, 완전한 창작물이죠. AI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면서 기업들 마진이 0이 되고 경제가 붕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이 허구의 소설이 주말 사이 월스트리트 관계자들 사이에서 바이럴이 되더니 월요일 실제 시장에서 급격한 매도세를 촉발해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연준 발표도 아니고 블로그에 올라온 소설 하나 때문에 실제 시장이 폭락을 했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만큼 투자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기술이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팽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내러티브에 취약해진 거죠. 엔비디아 혼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 서늘한 불안감을 걷어내지 못하는 거군요. 특히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채우고 있는 그 엄청난 금고는 사실 누군가의 지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방금 마감된 회계연도에 무려 967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1,6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막대한 현금은 결국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지갑에서 고스란히 빠져나온 돈이라는 걸 지적해야 합니다. 완전 제로섬 게임이네요. 빅테크들이 현금을 탈탈 털어서 엔비디아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데이터가 그걸 증명합니다. 비즈블 에파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면 이 빅테크 4인방의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에요. 그중에서도 아마존이 제일 심각하다면서요? 네, 아마존은 심지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예상입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라니 진짜 충격적이네요. 결국 엔비디아의 눈부신 성공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재무적으로 약화시키는 불안정성의 징후인 셈이죠. 고객이 현금이 말라서 쓰러지면 결국 물건 팔 곳이 없어지는 건데 말이죠. 게다가 이 빅테크들이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현금이 마르면 당장 인건비부터 줄이려고 들 텐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I 도입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 공포가 결국 기술 자체에 대한 거센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큽니다.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분노가 기술을 향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자체의 생태계 장악력은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GTC 컨퍼런스에서 베라 루빈 AI 칩을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연말 출시 예정인 차세대 칩이죠. 네, 지금 기록적인 매출을 이끄는 그레이스 블랙웰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혁신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아주 기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AI에 대한 과격한 공포를 진정시켜야 하는 원로 정치가의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원로 정치가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장본인이 갑자기 평화유지구 맹세를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젠슨 황 CEO가 이달 초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생각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죠. 아, 그 시트리니 블로그 같은 디스토피아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네요. 수요일에 CNBC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였죠? 네, 공교롭게도 그날이 세일스포스, 스노우플레이크, 줌 같은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젠슨왕이 진화에 나선 이유가 명백합니다. 엔비디아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벌어들이는 세계는 역설적으로 엔비디아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세계가 아니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죠. 숙주가 다 죽어버리면 칩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엔비디아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과 대중을 안심시켜야 하는 숙명을 짊어진 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단순한 주식시장의 등락을 넘어 AI라는 거대한 기술이 어떻게 자본의 흐름을 한 곳으로만 빨아들이며 생태계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실적 이면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청취자님이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실 때 이 숨겨진 현금 흐름의 고갈과 산업 생태계의 파괴라는 양면성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가려진 기업들의 처절한 생존 게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청취자님,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작 경제적 불안정과 대량 해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그 AI 서비스를 이용할 구매력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지금 엔비디아가 쌓아올리고 있는 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들은 결국 텅 빈 유령 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기술을 소비할 경제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이 역설에 대해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무거운 화두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심층 탐구가 청취자님의 시각을 한층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